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상원 의원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금리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5월에 연속 하락하면서 뭔가 좀 나스닥 하락을 이끄는 분위기인데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산만하다. 산만하다. 디스트랙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치 수장이기도 하고 여기다 오픈 AI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옛날 트위터 인수 때 시절이 또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혹시나 싶어서 체크해 보니까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갭업 출발했던 게 1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부터 이제 전부 그냥 상승도 아닌 갭업해서 급등 그 이후 쭉 올라왔는데 그러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였길래 싶어서 레벨을 보니 272불입니다. 헉 싶은 레벨인데요. 네. 이게 이제 400불 공방을 하던 저는 우리 국내에서 스가캐비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테슬라 400불, 엔비디아 140불 그 기준으로 살피고 있는데 네. 거기를 몇 번 위는 올라갔어도 거기를 확실하게 올라서지는 못하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보니 272불 여기를 갖다 수차례 막히기도 하고 공방이 있었던 그 레벨에서 훅 뛰어 올란 이후에 테슬라가 왔기 때문에 야 지금 혹시 저기까지 빼려나 싶은 생각도 있을 만큼 조금 테슬라는 지금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로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가지면서 긴장 안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어지간하면 그거 하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건데 메타는 또 17거래일 연속 대단하네요. 상승이에요. 또 예. 애플도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인텔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인텔 간밤에 6% 올랐는데 지금 벤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생산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인텔도 올라가고 네. 글로벌 파운드리사도 올라가고. 아까 글로벌 비즈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예. 비아디 같은 데서는 저가 모델에도 자율주행 무료로 그냥 장착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덤벼대니 네.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참 다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테슬라 테슬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좀 일론 머스크가 좀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예.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늘은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라서 저 나름대로 물어볼 거 막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막 궁금한 것도 많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즉 트럼프 2기 출범하고 3주도 이제 채우고 벌써 이제 이틀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 사이에 세계 증시도 한번 좀 짚어도 주시고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한번 두루두루 한번 짚어 주시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1차적으로는 아까 그러니까 11월 6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지난주인가쯤에 말씀드렸던데 그 트럼프 축하 랠리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랬죠. 일단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 그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트럼프의 역습, 트럼프 2.0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게 불과 이제 일주일하고 조금 더 지났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느낌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터지는 일들이 그냥 날이면 날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지고 있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더 독한 트럼프가 돌아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트럼프 1.0 때는 사실 이런 표현 있지만 어리버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리버리.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자기를 보좌해줄 캐비넷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소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2달 동안 열심히 말하라고 해서 열심히 인터뷰도 하고 네. 순위도 다 매겨놓고 그래서 1번 후보가 아웃되면은 2번, 3번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러니까 짧게 보면 4년, 냉정하게 보면 2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다 적재적소에 이미 지금 다 올려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당히 단단한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반면에 시장은 트럼프 일기 때의 기억에 맞춰서 지금 플레이복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관세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거는 결국 다 해결될 거야. 우리 일기 때 봤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에다가 전가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트럼프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25%, 중국 10% 발표하고 뭐 중국과 유예가 있긴 했지만 이런 큰 변동성이 있었으면은 트럼프 일기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2, 3% 한 주간 빠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보시면 거의 주가가 안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보합이었고 오히려 맨 왼쪽에 보시면 홍콩 항생이 오히려 거의 5% 가까이, 물론 어제 한 1% 빠졌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히려 유일하게 지금 관세를 추가로 때려 맞은 거는 중국인데 중국 시장이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끝난 걸 보면 중국과도 미국이 결국은 협상을 성공시킬 거야라는 사실 세상 생각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관세로 이렇게 시장을 자꾸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단지 협상용이고 일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끝나가려면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주가에 반영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는데 적어도 제가 지난 주말 동안 제가 열심히 그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 있는 또 트럼프 이 자문, 경제 자문하는 분의 그 보고서를 작년 10월에 나왔던 보고서를 주말 동안 내내 그거 보느라고 시간을 다 썼거든요. 누구 말씀하시는? 스티브 미란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그러니까 소위 트럼프 관세 정책, 통화 정책의 그분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그 이론적 배경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일기 때도 재무부 고문하면서 이미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오늘 쭉 해야 될 얘기는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일시적이고 협상용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상당히 영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기는 생각하고 들어온 거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지금 보여주시다시피 저렇게 시장은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산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아직까지 제대로 프라이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시장의 예상이 맞다면, 시장의 예상이 기대하는 대로 맞다면 이거는 협상용으로 그냥 위협용이지. 예를 들면은 총을 들이대긴 했지만 쏘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저 스티브 미런의 보고서를 보면 많이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쏠 수도 있다. 그럼요. 그렇게 실제로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적어도 일부 채권 시장이나 또 나가서는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뭐랄까 우려를 하는 그런 분야들 그 투자자 무리도 나오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왜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저 장표에서 아직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멕시코 이미 두드려 맞았고 지금 중국하고 EU가 다음 순서인데 저 친구들 정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까지 시장을 갖다가 시장의 저 평가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시장은 트럼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처음에 한번 세게 질렀다가 나중에 면제 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상복구 시킬 거야.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굳이 그 변동성을 그때처럼 할 필요가 없겠다. 일종의 약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블러핑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이렇지만 진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금값 앞서서 뭐 네.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금값 보면은 지금 뭐 간밤에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3,000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연초 이후에 예. 작년에도 사실은 S&P 500을 이긴 게 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이 정도 올랐으면 멈출만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을 리도 없거든요. 네. 예. 예, 왜냐하면 금이 올라간다는 기본적으로 달러 위상이 약화된다는 것에 대한 배팅도 같이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시면 연초 이후에 금 가격이 지난 주말까지 9% 올라서 S&P 500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미국 국채입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간 그러니까 그 트럼프 관세가 그러니까 위협이 있었던 한 주간도 보시면 지금 금과 국채가 1, 2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자산군 중에서 금이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지금 압도적인 자산군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지금 금을 늘리고 있는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하고 지금 금을 늘리는 분들하고는 트럼프 관세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하고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른 어떤 금 매수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동안 규제로 묶어놨던 보험사들 보고 너희들 금 사도 돼라고 했다면서요. 그 기본적으로 2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중에 금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이 중국 네. 인민은행이거든요. 예. 1등이고 예. 그다음에 인도도 많이 늘리고 예.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래갖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엄청들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안 자체가 그 대대로 부자인 네네. 분들이 패밀리 오피스 하잖아요. 예. 싱가포르 베이스. 예. 그쪽에서도 엄청 금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금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 그 수준이 오면 좀 줄일 만도 한데 올해 들어와서도 그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금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데는 미국이 아니고 런던입니다. 전통적으로. 예. 런던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뭐 거기 LME. 있잖아요. 예, LME. 거기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영국은행 안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영란은행에. 예. 그 안에 실물을 다 찾아다가 지금 미국으로 지금 실어 날르느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으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는 연준 그 지하 창고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조차도 이제 개인들조차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조차도 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냥 실물금을. 소위 증서로만 돼 있던 거를 실물금으로 실물금을.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걱정은 첫 번째가 해외에 네.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를 때릴까 봐. 관세 미국으로 20몇%. 미국으로 갖고 들어올 때. 네, 예. 충분히 그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우리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관세를 정말로 심각하게 본다는 게 이제 실질적인 고민거리다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1989년, 90년도부터 우리가 한 6명의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쭉 지나갔는데 아버지 부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바이든까지 쭉 지나갔는데 그때 그 1등, 그러니까 그 재임 기간 동안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아들 부시입니다. 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안 좋은 일은 다 있었잖아요. 예. 닷컴 버블 터져서 침체 왔었고 이라크 2차 전쟁도 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저 왼쪽에 있지만 거의 한 210%, 그러니까 8년 동안 금 가격이 210%나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한 번 더 있는 게 트럼프 1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 6명 대통령 임기 중에 4년 만에 53%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때가 트럼프 1기 때라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 2기가 됐고 좀 더 독하게 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적어도 금 가격을 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엄청 큰 거고 그것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우측 차트의 붉은색이 지금
미국 내의 그 실물 금 재고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 지금 해외 나가 있는 금을 들어다가 CME의 재고 창고에다가 다 지금 다시 옮겨놓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관세가 실제하고 꽤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적어도 금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송 대표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 규모가 크신 분들이라면 그 포트폴리오에 금은 일정 비중 담고 있으라라고 쭉 권유해 주셨는데 네. 또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이건 좀 과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좀 조정받고 좀 쉬어줘야 된다 싶은데도 계속 고점을 높여오니까 이 뭐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이자가 나옵니까? 배당이 나옵니까?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고 하는데 실물금은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막 그거 하는데 제가 좀 오버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그 압축적이어야 할 그 취임 연설에서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이 언급됐거든요. 윌리엄 맥킨리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관세도 처음 도입했던 양반이고 그리고 근본이제를 적용했던 양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같이 저렇게 종이 돈으로 막 펑펑 쓰다가 해결 안 된다. 결국은 일단 근본이 제도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담론은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좀 제가 좀 오버하고 있나요? 근본이제로 되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본이제라는 거는 지금도 사실은 근본이제에 가깝긴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게 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뭐냐면 그 소위 어느 나라가 통화를 발행하면 네. 그것의 가치, 그건 사실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러죠. 냉정하게 보면 예. 화장실에서 못 쓰는 종이 조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가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오래된 미국, 뭐 영국, 그 주요 오래된 나라들은 그 리저브라고 하죠. 소위 중앙은행의 준비금의 7할 뭐 이런 정도를 네. 대부분 다 지금 이런 금으로 갖고 있거든요. 다만 이거를 옛날에는 원하면 가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랬죠. 예, 그게 이제 브레튼 네, 우즈 맞아요. 체제라는 게 예, 그건데 예. 원래 옛날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지만 영란은행이 잘 가던 이제 대영 제국 시대에는 파운드가 현재 미국 달러 역할을 했었고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서 완전히 이제 폭삭 가라앉았죠. 그래서 그 지위를 미국이 좀 대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1달러, 그 미국 달러당 금 35, 그러니까 미국 35달러에 금 하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갖고 금일원수당. 네, 바꿀 수 있게끔 고정을 쭉 시켜놨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50% 엄청 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잘 나갔기 때문에 이걸 해외에서 원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을 만큼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대전의 그러한 그 파고를 넘어서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도 더 성장하니까 예. 고정 환율의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미국 성장보다 해외 성장이 더 크니까 금 가격이 해외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차라리 우리 돈 바꿔서 우리 들고 있던 달러 바꿔서 금다오. 금으로 런던 가서 팔면 돈 더 벌. 이걸 막기 위한 게 71년도에 8월 15일에 닉슨 쇼크입니다. 사실 금태환 정지. 그 이후부터는 금태환이 불태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위로 다시 간다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적어도 지금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금 보는 우리가 맨날 강달러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라는 건데 더 근본적으로는 달러의 장기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차라리 금이 5,000년간 지속적으로 가치를 유지한 금이 지금은 오히려 좀 뭐랄까 편안하고 위험 회피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계속 들고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뉴욕 증시 보니까 분위기가 살짝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 게 다우지수가 좀 버텨주는 느낌이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뭔가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좀 고점 대비로 조금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고. 예, 확실히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딥시크가 AI 투자 문법을 바꿨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2년간은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 주가가 올랐어요. 아, 네네. 그런데 이번 실적 시즌에 확실히 바뀐 건 뭐냐면 구글이 AI 투자를 예상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AI 투자를 과도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AI 투자를 많이 하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AI 투자를 야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주가에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거의 하나 더해서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기술주가 오를 만큼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는데 네. 지금 위에 짙은 검정색이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지금 상당히 올라서 지금 108 정도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녹색 선이 뭐냐면 S&P 500 지수 대비 기술 업종, 아까 기술주가 연초 이후에 지금 제일 꼴찌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난 15년간 쭉 올라와서 S&P 500 대비 상대 성과가 2000년 닷컴 버블 고점 수준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과거의 그런 기시감 같은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아 이제는 이제 뭐랄까 이제 판이 좀 바뀌는 아까 지금 보면 493개에 주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술주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될 그런 시점.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로 가고 대형주 안에서도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흐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활용점정으로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뉴욕 증시 내에서도 그 기존에 잘 달리던 어떤 기술주에서는 기술주보다도 다른 쪽에 더 기회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국가 간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 기술주 말고 다른 기술주에서 차라리 기회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요즘 중국이나 홍콩이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 3년간 미국 기술주 QQ 대표하는 QQQ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예. 그 지금 중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CQQQ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차이나 QQQ. 아, 차이나 QQQ. 예, 이름을 거기서 이제 타온 거죠. 예, QQQ에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반도체나 이런 걸 때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국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 갖고 자립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딥시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DDR5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중국 내에서의 자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못 올라왔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지금 나스닥 QQQ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기술주가 상당폭 수혜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러한 선호도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중국이 더 치고 나가고 중국 기술주들이 더 선전해버리면은 화가 나서라도 진짜 세게 때릴 것 같은데요. 관세든 뭐든. 예, 근데 뭐 이건 제 주가 이슈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자기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자랑은 중국을 좀 자기가 제대로 때렸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 하고. 더 큰 거는 뭐냐면 감세 정책을 내가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세 정책이 올해 말이면 마무리가 돼요. 예.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연장하거나 더 확대하고 싶은데 예. 그걸 하려면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필요한 재원이 향후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재원이.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지금 그 연방 부채가 GDP의 120%나 되고 지금 1년에 지금 이자만 1조 달러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부채를 더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규 재원 확보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세로. 예, 해외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초당적인 연구단체에서 계산한 거라면 보편 관세 20%와 중국에서 60% 최대 관세를 때리고 나면
대략적으로 3조에서 3조 8천 달러가 향후 10년간 벌어들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소위 감세 정책을 연장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는 그 소위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혹시라도 머스크가 그 다찌라는 그 효율성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줄여주면 한 1조 달러라도 줄여주면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찌 수장, 그 정부 효율부 수장 이것도 마른 수건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은. 오히려. 왜냐하면 단기간에 저렇게 쥐어짜면 원래 정부라는 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업들 하듯이 막 잘랐다가 막 갖다 붙였다가 이게 사실은 그 정부부서라는 게 행정부서라는 게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어쨌거나 해서라도 줄여서 2년, 지금 내 목표는 2년 안에 모든 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했지만 지금 머스크는 도장 깨기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USAID 완전히 예, 날려버리고 예, 예. 지금 각 부서마다 지금 다 들어가서 그 표현은 이제 불필요한 돈을 줄이는 건데 네. 때로는 불필요한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버퍼란 게 어디든 여유가 있어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쥐어짰다가는 나중에 그걸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할 수준으로 뭔가 그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다음엔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의 사실은 여유분은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협상용으로 이 카드를 꺼내갖고 쓱 칼 자루만 보여줬다 쓱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중에 배에서 칼을 휘두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대략적으로 본격적인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로 가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시점은 언제냐 4월 1일까지 그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이 한 게 4월 1일까지 전 부서는 무역 관련된 보고를 다 업무 보고해라. 네. 그걸 해갖고 우리가 교육국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낱낱이 밝혀라. 그래서 그게 다 들어오고 나면 4월 이후부터는 저 방향으로 가려고 아마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감세 정책을 시행하려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내각 인사 등용 자체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스티븐 미런처럼 뭔가 좀 관세 정책 자기와 방향이 맞는 사람을 지금 등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또 강달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스티브 미런의 그 50페이지 보고서를 보면서 저 되게 힘들었어요. 네네. 야, 이게 이대로 가면 되게 힘들어지겠는데 전 세계가. 미국도 심지어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약간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예. 부메랑인 게 쭉 날아가서 자기한테 되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지금 스티븐 미런이라는 저 사람이 그 보고서 한 50여 페이지 되는 보고서에 야인으로 있을 때 써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경제 무역 불균형은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미국의 달러가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달러 스마일 아시잖아요. 예. 달러 스마일.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강달러지만 미국 경기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달러는 강달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면 우리도 좀 약달러 돼서 그것으로 우리가 좀 뭔가 숨통이 튀어야 되는데 왜 이거 우리가 계속 강달러를 가야 돼? 근데 사실은 기축통화로 큰 수혜를 보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재정 적자, 그 경상수지 적자 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축통화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네가 자인하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러로 전 세계가 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미국 내에만 있으면 안 되고 해외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해외가 잘 되면 예.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구조인데 어쨌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를 첫 번째로는 관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두 번째로 그걸 하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초기에 관세 때리면 강달러 가는데 요거는 제2의 프라자 합의, 소위 마라라고 합의 같은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해결하겠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달러를 일시적으로 좀 팔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관세는 혹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보복 관세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안보 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보하고 패키지로 연결하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급진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 방향성은 관세 정책을 먼저 쭉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달러 된 것에 대한 피해는 말씀드린 대로 통화 조정, 제2플라자 합의나 안 되면 일방적으로라도 찍어 눌러서 통화 조정을 통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라는 큰 긴 보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말이 될 것 좋아져 같습니다. 플라자 어코드 합의지. 지금 멱살잡이 아닙니까? 너 달러 약세 안 해주면은 또 관세 때릴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때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그 요즘 소위 그 일진들이 놀이하는 뭐 빵 셔틀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 2,52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5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5,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4,3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만 원. 현대차도 내림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198,700원. 기아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3,500원이고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79,000원. 네이버가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3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4,050원. KB금융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4,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3.5% 좀 떨어진 모습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만 놓고 보더라도 좀 약세가 예상되고요. 37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200원. HLB는 0.9%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가 7만 5,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1%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3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뭐 어제 전일 급락 이후 어제 다시 좀 반등을 나타낸 측면이 있는데 오늘 좀 주가는 일단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8,4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6,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노공업 1.98%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23만 2천원. 클래시스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이 0.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5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양시장 분위기 보니까 일단은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일부 좀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은 좀 버텨줄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분위기 좋아서 그런데 이 선이 뭔지 121선을 참 코스피는 굉장히 힘겹네요. 오늘은 또 여기 이제 약간 저항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 또 뭐 우리야 또 그렇게 피해가면 되죠. 뭐 지수가 중요합니까? 업종 종목 잘 고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하면. 요즘에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상단도 좀 막혀 있는 박스권이잖아요. 예, 그래요. 미국도 엄밀히 보면은 박스권입니다. 좀 그렇죠. 예. 미국도 엄밀히 보면 박스권인데 어제 저 다우지수 그 애플하고 코카콜라가 그 지탱한 거 보세요. 아니, 코카콜라 실적 좋았는데 실적 가이던스는 그냥 그랬거든요. 실적 가이던스 고만고만 했는데 뭐 오히려 주가는 4%. 예, 그러니까 정확하죠. 뭐 제가 뭐 아내가 하도 말렸어도 그렇고 실제 뭐 안 좋은 것 같아서 콜라는 삼가합니다만 최근 몇 달 사이에 평소 대비 콜라를 많이 마셨습니다. 속에 천불이 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뉴스 보다가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약 올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약 올리는 사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화면 몇 개 나왔지만 그 오브로피스 그 버튼 아시죠 그거? 트럼프 특유의
이 누르면 콜라 갖다 주는 그 버튼. 처음에 그거 갖고 무슨 핵 버튼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그래 뭐 코카콜라가 주가가 오르긴 오릅니다만 저 그거죠. 워렌 버핏도 최애주죠. 코카콜라가. 그럼요. 네. 영원한 영원한. 최애주죠. 우리 지금 저기 송 대표님 조금 이렇게 우리 국내로 와서 뭐 송 대표님한테 업종이나 종목보다는 우리한테 닥칠 관세 조금 영향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십니까?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할 것 네,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행히 한미 FTA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방패막이가 됐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존의 약속은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항상 네. 처음부터 세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왼쪽부터 우측으로 보면 미국가 상호 관세라는 걸 이제 들고 나오는데 원래 보편 관세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상호 관세로 좀 틀었는데 맨 왼쪽부터 우측까지가 미국과의 주요 교역도 많은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독일, 우리가 이제 일본 다음으로 이제 높은 나라인데 아 미국과의 교육 교역, 비중이 예, 높. 그러니까 좀 순서 왼쪽부터 오른쪽의 순서는 멕시코, 캐나다, 교역량이 중국, 많은 독일. 순서입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 저 여기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그러니까 꼭 미국만 아니고 그냥 수입하는 그런 이제 수입 관세야 합니다. 이건 따로 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로이터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대략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13.4%의 관세를 우리 정부가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나요?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수입할 때 단순 평균은 단순히 13%고 네. 무역 가중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부터 수입할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4% 되는데 이것이 탑 주요 그 미국 교역국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죠. 인도가 제일 높고요. 인도가 거의 12%로 제일 높고 네. 무역 가중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8.4. 저 우측에 보면 브라질이 한 이제 7%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수입할 때 이제 그 수입 관세율이나 미국하고는 우리 서로 0%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너희는 실제 우리가 FTA 맺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봐줄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럴 거냐의 문제는 그 다음 장표를 보면은 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많이 봐요. 얘기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면서 약간의 좀 경계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였고 메타가 17거래 연속 상승했고 애플도 올랐고 인텔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닷새 연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320 수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 분위기고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2,534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 74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떨어집니다. 55,000원 선, 지금 55,000원을 좀 하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1.3% 떨어집니다. 197,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떨어집니다. 1,153,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으로 334,000원. 그리고 현대차 강보합 199,600원이고 기아가 소폭 떨어집니다. 93,5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으로 179,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44,950원. 네이버가 0.6%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네요. 보합권이네요. 228,500원. KB금융 소폭 하락으로 8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대 하락입니다. 37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약보합으로 126,600원, HLB가 0.5% 상승합니다. 75,500원. 에코프로가 지금 약보합으로 59,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합니다. 39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약세입니다. 116,1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자 오늘 2% 상승하면서 18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이 보합이고요. 클래시스 보합으로 53,300원 선이고 휴젤 0.58% 떨어집니다. 256,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 오늘 좋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이제 하나그룹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3.7% 상승하면서 65,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HD 한국조선양도 2% 상승 보여줍니다. 226,500원. 그밖에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도 1%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오늘 또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일부 창투사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3,730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네요. 1,202원. 그밖에 나우 IB, SB 인베스트먼트도 17% 그리고 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밖에 LB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벤처스 강세입니다. 오늘 일부 창투사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글쎄 마켓컬리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요. 오늘 섹터별로는 조선 쪽이 움직임 좋고 창투사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21억 원 순매수, 기관은 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70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2억 원, 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0전 하락한 1,45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요, 시장에서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좀 관망 심리도 좀 짙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잘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 버텨준다. 잘 버텨주고. 예. 저는 오히려 오후에 그냥 뭐가 그렇게 땡겨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 양전한다, 플러스로 돈다에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우리 장 좋으네요. 뭐가 이렇게 은근히 좋을까요, 대표님? 우리나라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작년에 워낙 많이 맞았다.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말고도 펠론 많은데 왜 나만 패냐, 이런 느낌. 우리나라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요. 예. 비중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고 싶으면 계속 기회를 보고 있고, 환율만 좀 안정되면 좀 더 들어오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지 않겠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근데 트럼프 관세가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틀지가 이제 걱정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리던 거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상대해서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트럼프한테 큰 빌미를 제공할까봐 걱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그 소위 무역 적자를 보는 순위를 보면 1위가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2%, 총 적자의 한 32%, 그 전에는 38% 이런 정도 수준까지고요. 순서가 그다음에 멕시코, 유럽연합, 베트남 이 순으로 쭉 가는데 우리나라가 한 7위, 8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5% 전후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순서대로 지금 트럼프가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로부터 당연히 관세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지 않습니까? 좋은 빌미는 무역 수지 불균형을 정상화시킨다는 좋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또 그러한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상당폭을 내고 있는데 그냥 쉽게 관세 이 부과의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방어를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은 뭐 통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 보면 뭐 돌아가긴 돌아가겠죠. 이 전국이 이렇게 그거 한 와중에도 뭐 공무원들이야 자기 할 일은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나름 그래도 정부 시스템이란 게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데 믿고 사실은 힘을 실어줘야죠.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요즘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다 보니까 뭐 주도주도 없고 사실 시장 소장님이 잘 버텨준다는 말씀 주시긴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도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발빠르게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 기존에 가져갔던 수익률이 좀 축소되는 양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성악개미 분들은 특히 좀 그리고 예. 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가 지금 딱히 없다 보니까 사실 조선주 좋다고 할 때는 이미 또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월 초 이후, 그러니까 연초 이후 지금까지의 주도주로 보면은 기계업종하고 조선 이쪽이 이제 1, 2등 순서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적어도 상반기는 그 두 업종이 여전히 간다. 시장 대비 더 많이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결국 트럼프가 이 관세를 어떤 식으로 때리냐에 따라서 또 그 방향 향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계업종에서도 보면 가스 터빈이나 소위 가스 발전과 관련된 그쪽 밸류 체인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사실은 각광을 많이 받는 것도 역으로 보면 또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연초 이후에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에서 수혜를 보들 수 있는 부분. 조선도 어찌 보면 트럼프 정책의 수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정도가 나름대로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업앤다운이 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좀 여전히 봐야 될 거는 미국의 1, 2등 업종이 건강관리하고 금융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게 건강관리 쪽도 우리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상황이 좋잖아요. 뭐 주가가.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쪽, 예, 쪽이 좋고 그다음에 금융 업종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국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나 뭐 관련된 분야는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도 좋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즉각적인 피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올해 1, 2등 하는 업종 분야,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그쪽에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이 상황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뭐 전체적으로는 매도긴 합니다만 섹터별로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융주 쪽 좀 순매수를 하니까 이게 뭐 증권, 은행 또 이게 보험사 쪽이 좀 주가가 오르긴 하네요. 근데 좀 무겁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는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손바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는 업종인데 조금 길게 투자하셔야 되고 나의 예를 들면 내가 퇴직금 관리하고 뭐 내 연금 투자하고 뭐 이런 쪽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미없지만 꾸준한 그런 수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1년 후에도 좀 서서히 주가 수익률이 유지되거나 올라가주는 그런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좀 충분히 그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투자하실 게 아니면 예. 그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이제 증시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깡통도 몇 번 차보고 이랬던 분들 중에 이제 트레이딩에 단련된 분들은 은근히 그러세요. 야, 뭐 지수 박스에 갇히든 말든 그날 아침에 딱 보면은 오전에 그래도 하다못해 2, 3%라도 먹고
오후에도 한 번 더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서 장 나쁘지 않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게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건 저도 못합니다. 그 과정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학습 그러니까, 비용을 치렀겠어요. 예. 그렇지만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도 있죠. 타고난 네. 사람도 있고 제가 또 어제 하나 느낀 게 뭐 이렇게 좀 또 지방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했는데 친구하고 잠시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도 좀처럼 뭐 제가 이런 거 있지만도 이런 쪽을 얘기를 안 하는데 은근히 아들 핑계를 대면서 엔비디아 걱정을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길래 얼추 단가는 너무 좋아요. 단가는 너무 좋은데 그 단가 좋은 엔비디아를 들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눈치를 보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야, 저 매입 단가를 가지고도 저런 고민을 할 것 같으면은 작년 10월, 11월, 12월 국장 탈출은 진영순 할 때 한참 그럴 때 다 정리하고 미국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이 지금 어쨌거나 미국 기술주에 한번 고비가 온 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차트를 봤듯이 미국 기술주가 S&P 500 대비 거의 닷컴 버블 수준만큼 엄청난 시세를 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고서는 여기서 계속 더 달리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만 그 소위 닷컴 버블보다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여전히 뭐 AI 투자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향후 방향성은 좋은데 주가하고 그 실제로 그러한 성과가 그 산업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는 항상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걸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소수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옥석가리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M7을 포함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나 모르는 것이 상당히 목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서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아까 재미없는 업종이지만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오늘 창투사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가 했더니 그 이제 메타가 국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메타에서? 예, 근데 이제 그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쪽도 이제 뭐 투자를 했고 그쪽에 여러 가지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메타도 그렇고 메타가 17거래 연속 급등을 했고 자 그리고 뭐 애플도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기술주가 다 조정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 키 맞추기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종목별로 좀 차별화 같은 기술주 내에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다 기술주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AI 투자의 문법이 바뀐 게 예. 이전에는 돈을 많이 쏟아붓는 회사가 좋았는데 메타도 많이 쏟아붓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소위 그 개발 능력이 있고 그걸 잘 적용한다는 게 예. 첫 번째가 있고 두 네. 번째로는 팔란티나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뭔가 돈을 버는 회사들로 매기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를 그 사이 적당히 잘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이제 확실히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AI 하드웨어에서 엄청나게 시세를 냈다면 이게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후로는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쪽의 기대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만 분명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없는 서학개비들한테 제일 인기 없는 종목이 메타거든요. 메타는 탑10에 들어온 걸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보면 재미없는데도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워낙 그 소위 그 코스트 컨트롤을 잘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었다 해도 결국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이익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시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서 그런 식의 잣대로 지금 종목들을 골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